네, 안녕하세요. 메르시앙짱의 이가람입니다. 가슴 근육이 몸의 앞체를 만들어준다면 전체적인 덩치를 키워주는 거는 바로 등 근육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도와줄 게스트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앙짱의 박성진 선생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체 덩치는 골격과요, 광배근의 크기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기본적인 골격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광배근이 없으면 왜소해 보이고, 비교적 골격이 작아도 광배근이 잘 발달되면은 덩치가 커 보입니다. 광배근이란 근육은 기본 생김새 자체가 이렇게 역삼각형입니다. 아직 작은 광배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등변 삼각형에 가깝고요, 큰 광배근을 갖게 되면은 부채꼴의 넓은 역삼각형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도 등을 넓히지 못했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등을 이렇게 넓히지 못했던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단기간에 등을 넓힐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등을 넓히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 바로 풀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을 넓히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풀업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풀업은 등을 키워주는 최고의 운동이죠. 무슨 말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고요? 운동은 동작이 구현되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늘어나고 수축하고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져야지 등 근육이 발달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영상 보시는 메르시 분들 중에서 풀업을 정자세로 5개 이상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네, 실제로 메르시앙 시장에서는 첫 운동 시간에 풀업 테스트를 하는데요, 수강생들 거의 한 90% 이상이 정자세 풀업을 단 한 개도 못합니다. 자, 풀업은 이렇게 5개에서 6개는 가뿐히 할 수 있을 시점부터 자세가 안정적이게 잡히고 등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초보 메르시가 이 정도로 하려면요, 아무리 적어도 1달에서 2달 정도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1달, 2달 동안 연습하는 기간 동안은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길죠. 이런 식으로 매달리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점프해서 천천히 내려온다던가, 이런 동작들은 온전히 등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 발달에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쉽게 예로 들자면은, 어떤 한 사람이 한국에 발간되지 않는 영문으로 된 소설을 너무 읽고 싶어요. 근데 영어를 모르니까 그 소설을 읽기 위해서 1달에서 2달 동안 그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당연히 그 1-2달 동안에는 소설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이 소설의 내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소설을 읽기 위해서 번역기라도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 풀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풀업 밴드를 활용해서 풀업의 강도를 낮춘다던가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랩풀 다운을 통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등을 넓히지 못했던 이유 2번째, 바로 익상증후군입니다. 자, 이렇게 흉벽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날개뼈가요, 이쪽 밑부분이 튀어나오는 질환을 익상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성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흉벽에 잘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등 운동을 어떻게 하든 광배근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익상증후군이 있는 메르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잦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사용이 주 원인이 되는 소형근성 익상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등 운동을 할 때 특히 자세가 잘 안 잡힙니다. 등 운동 등은요, 이렇게 날개뼈가 정확하게 흉벽에 고정되어 있고 중립을 유지했을 때 광배근을 100% 활용하는데, 익상증후군 같은 문제가 있다면 엉뚱한 여기 후면 삼각근이라던가 아니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본인이 여기 날개뼈 뒤쪽 있죠, 하각 부분이 튀어나와서 익상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오른쪽 상단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요, 익상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랩풀 다운 할 때 이렇게 손등이 보이는 오버그립이 아니라 손바닥이 보이는 언더그립으로 활용해 주시던가, 손바닥이 마주보고 잡는 패러럴 그립이나 이런 맥그립 그립을 활용하시면은 익상증후군이 있는 사람들도 약간 완화된 상태에서 동작이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손등이 보이는 오버그립으로 잡았을 때는요, 날개뼈 아래쪽이 조금 더 튀어나올 수가 있지만, 손바닥이 보이는 이런 언더그립으로 잡았을 땐 날개뼈 자체가 흉벽에 조금 더 고정된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패러럴 그립으로 잡았을 때 이 날개뼈 자체가 좀 더 흉벽에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등을 넓히지 못했던 3번째 이유, 전완근, 악력 때문입니다. 잡아당기는 운동 특성상 잡는 힘, 여기 아구 힘이죠. 전완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시들은 이 악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약합니다. 등 근육은 분명히 힘이 남아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여기 잡는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운동을 못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트랩이라는 이런 아이템을 활용하세요. 이 10,000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은 우리가 단기 운동할 때 최소의 악력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요, 등 운동의 집중력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고,
그렇죠. 이러면은 악력에 제한이 없이 등 근육에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악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트랩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 운동을 할 땐 이런 스트랩을 일정 부분 쓰면서 등 운동에 완전히 집중하고 모든 운동이 다 끝난 이후에 악력을 키워주는 뭐 철봉 매달리기라던가 이런 리스트컬 같은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메르시들에게 가장 적합한 등 운동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틴은 풀업, 래플다운, 케이블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각 운동별 해부학적 원리나 자세한 부분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풀업. 풀업은 초보자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잘 활용하면은 넓은 역삼각형 몸매도 얻을 수가 있죠. 자, 풀업 처음에는 안 되실 테니까 이런 풀업 밴드를 활용해 주세요. 이 밴드는 무릎이나 아니면은 발에 얹어 주시면 되고요. 자, 무릎에 얹는 것보다 발에 얹었을 때 조금 더 강도가 쉽습니다. 장력이 좀 더 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풀업 자체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넓게 잡아주시고요. 쇄골이 여기 봉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때 날개뼈도 살짝 모은 상태를 유지하시게 되면 광배근의 집중도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풀업을 하시되 특정 풀업 밴드를 사용하셔서 12개 3세트가 가능해지신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약한 강도의 풀업 밴드를 사용하셔야겠죠. 그 다음 단계로 12개 3세트를 하시고 그 풀업 밴드를 또 12개 3세트를 하실 수 있게 되면은 점점 맨손으로 할 수 있는 풀업으로 가시면 되고, 한 1세트에서 한 2세트 정도까지는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한 3세트 정도에서는 보통 악력이 굉장히 부족해져가지고 등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스트랩 같은 걸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실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 래플다운입니다. 자, 래플다운은 풀업과 같은 원리지만 훨씬 더 자세 잡기가 쉬운 운동입니다. 이 그립은 풀업 정도로 잡아주세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넓게 잡으시고 바닥에 그대로 앉아주시는데, 이 앞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 바로 밑에 쇄골이 위치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으쓱 올라가는 어깨랑 날개뼈를 살짝 으쓱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쭉 당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날개뼈는 모아져 있고 어깨랑 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여져 있을 때 광배근이 가장 많이 수축하게 됩니다. 저기 보면은 광배근 하부까지 보이죠? 힘드네요. 자, 만약 익상증후군이 있다면은 안쪽으로 잡는 언더그립 래플다운이라던가 손바닥이 마주 잡는 패러럴 그립 래플다운 또는 맥그립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정 중량으로 12개 3세트가 가능해지면은 무게를 다시 올려서 12개 3세트가 될 때까지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블로우. 이 케이블로우는 여기 등 중앙부까지 굉장히 두툼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자, 이렇게 허리를 잘 펴주시고요. 그립을 잡습니다. 자, 그립은 자,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 보이는 패러럴 그립으로 잡아주시는 거고요. 쭉 놓았다가 이완이 굉장히 많이 됐었을 겁니다. 광배근이. 여기서 어깨랑 날개뼈를 살짝 원 상태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시게 되면은 완전히 수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동작을 하시면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동작을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자, 돌아가시고 이완하고 살짝 어깨랑 날개뼈 당기고 그리고 팔꿈치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구분 동작으로 훈련해 주신다면은 쉽게 익혀주실 수 있고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익상증후군이 있으면 어깨가 들린다던가 아니면 후면 삼각근만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패러럴 그립으로 잡거나 또는 손바닥 이렇게 보이는 언더 그립으로 동작을 수행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게 등 근육을 수축시킬 수가 있어요. 익상증후군이 있다면 절대 이런 손바닥이 보이는 오버 그립으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당겼을 때 오버 그립으로 당기게 되면은 날개뼈 하각 부분이 좀 더 튀어나오게 되면서 운동의 집중도가 약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마른 사람들이 등 운동을 할 때 실수하는 3가지와 운동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유익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댓글 링크의 블로그에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메르치안 기장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서 수업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주신 성진 선생님도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부산점에 오신다면 성진 선생님의 아주 넓어지는 등 운동 클래스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진 선생님이 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빼주시면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딱 정면에서 봤는데 이게 무슨 뭐 가오리처럼 되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 예명으로 어때요? 가오리.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